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우정입니다.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과 중에서도 간 담도 췌장을 수술하는 주로 그 중에서 주로 췌장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간담체 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승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간담체외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외과뿐 아니라 전체 과에서도 그 악성도가 가장 위험한 그런 암 중에 하나고, 근데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별로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몇 개를 저희가 예를 들면 체중 감소, 복부 통증, 그리고 소화장애 이런 것들을 우선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 다른 암이나 다른 소화기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자각 증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달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한 개인데요. 특히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겨 있는 암 때문에 총담관이 막혀서 담즙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얼굴이 노래진다든지 갈색뇨를 본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가렵다든지 회색의 변을 본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췌장암에서만 황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부 담도암 또는 십이지장암 뭐 이런 경우에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석이 담도로 내려가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황달이 생겨서 특이적인 증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또 그 외에 하나 더 제가 언급을 하자 그러면 당뇨병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당뇨병은 하나의 기저질환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5 내지 10%가 가지고 있는 흔한 질환인데, 췌장암과 당뇨병의 연관성이 있다고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없던 당뇨가 새로 생겼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당뇨가 갑자기 최근에 더 심해졌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게 췌장암이나 또는 췌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췌장암의 증상은 다른 암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애매하게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각 증상과 마찬가지로 그 증상이 거의 없거나 또 다른 소화기 계통의 증상들하고 비슷해서 사실 진단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그런 검사 방법들이 좀 많이 발전이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혈액 검사, 황달을 볼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고, 또 초음파,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산 단층 촬영술, CT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비교적 보편적이고 평범한 진단 검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RCP라고 해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십장까지 내려간 다음에 실시간으로 췌담관을 조영제를 통해서 조영을 해서 그쪽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경으로 초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US라고 하는 진단 방법인데요. 이 췌장이라는 장기가 위와 십이장 바로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거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끝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초음파를 통해서 췌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통 만성 췌장염이나 뭐 췌장암 등의 간별, 혹은 주위에 림파선에 전이가 있는지 혹은 혈관에 침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가 다 정확하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음파나 CT는 그 암의 크기가 한 1cm 정도 이상이 되면 검사가 되고요. MRI 같은 경우는 한 0.5 조금 더 예민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예민한 정도로 따지자고 그러면 내시경적으로 초음파 검사하는 EUS라고 하는 검사가 가장 예민한데, 그거는 술자의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또 아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췌장암의 진단은 피검사, 그 다음에 초음파, CT, MRI, 그 다음에 ERCP라고 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증술 또는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다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또는 같이 겹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혈액 검사에서는 한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CA19-9이라고 하는 그 종양 마커가 있는데 췌장암에 상당히 그 특이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췌장암 환자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이 발견될 수 있어서 좋은 검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그 암의 크기, 그다음에 암이 머리 쪽에 있냐, 몸에 있냐, 꼬리에 있냐는 위치, 또 암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기, 2기, 3기, 4기 하는 병기, 또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치로 얘기하자면 머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주로 최두부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경우 십이지장이나 또는 어떤 경우는 위도 같이 좀 일부를 절제하는 머리 쪽이 아니고 꼬리 쪽에 있을 때는 주로 최미부 절제술이어서 꼬리와 비장을 같이 그런 그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술들이 상당히 어렵고 고난이도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는 이제 합병증이 굉장히 높은 수술이라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수술을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의 크기나 주변의 혈관 침범 혹은 림파던 전이 여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미세 침습 수술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 수술의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브란스 병원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봇 수술, 즉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2007년부터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췌장 쪽에도 확장을 해서 2009년부터는 췌장암에도 일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처가 적고 환자에게 침습이 적은 상태로 수술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술이 되는 경우 보통 1기나 2기, 3기의 일부 정도가 되겠지만 수술이 되는 경우들의 경우는 췌장암의 한 20%밖에 되지 않고 거의 한 80%는 이 혈관 침범이 있거나 또는 이 주위 장기를 침범이 되어 있었고 폐나 복막, 간 이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이렇게 치료를 해서 수술이 절제가 가능하게 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췌장암은 전체적으로 한 진단도 어렵지만 진단된 환자의 한 20%만이 수술을 받고 그 20%의 수술 받은 환자 중에서도 5년 이상 살 확률, 즉 완치가 될 확률도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악성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일찍 진단만 하면 아주 수술도 잘 되고 생존율도 좋은 암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조기 진단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